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생각이요. 과거에 집중하면 과거에 얽매이고요. 또 미래에 집중하면 미래가 열린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말이네요. 그쵸? 제가 아침마다 요새 이렇게 가르침을 얻고 있어요.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뉴스 파이팅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명 깊게 항상 들으니까 늘 이렇게 준비를 해와 주시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현충일이니까 그러니까요. 하루 푹 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걱정, 생각을 멈추고 즐거운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열린다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창창하죠. 그렇군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적경지에서의 군사훈련이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군이 육해공 완충구역, 그러니까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같은 군사훈련을 이제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서해 해병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하던 절차가 이제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이 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서 수위를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이 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아도 각 군과 해병대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드디어 각자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기로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지만 네. 실시 여부, 실시 시기는 북한이 추가 도발 여부를 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도 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에 이 대북 확성기에서 저희 방송이 나간다면 북한 난리 나겠네요. 북한 주민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건가요? 북한 분들이 뭐 김영민 아나운서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넘어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우리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 모두 발언에서도 한 총리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벌써 7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7일. 네. 저는 벌써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늘 국회에서 첫 본회의가 또 열리는데요. 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 본회의에서 의장단, 국회의장단 선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후보로 뽑았죠. 우원식 의원 그리고 이하경 의원이 각각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 부의장으로 선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가 정해지지가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본회의에 불참 그러니까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군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회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또 이틀 뒤인 7일에는 네. 상임위원장들을 이제 선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날짜들은 훈시적 조항일 뿐이고 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구성은 여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는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국회법을 더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 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2+2 회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 또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아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민심에 따라서 이 두 상임위는 물론 더 나아가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민법에서도요. 법보다는 서로 양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서울이 수도인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나요? 없죠. 그렇군요.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수도를 서울로 했을까요? 대산임수? 그게 아니고요. 관습 헌법이라고 네네.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죠. 웃자고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네네.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예, 뉴스파이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병원에 내린 각종 명령들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전공의와 소속 수련 병원에 내렸던 진료 유지 명령이나 업무 개시 명령,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같은 각종 명령들을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이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이 행정처분이 재개될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또 수련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게끔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과는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은 이 남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또 강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돌아와야 되는 그 전공의와 또 있는 전공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정부 입장에서 난감하겠네요.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공의들은 여전히 좀 강경합니다. 네.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전공의들의 복귀 요건이 의대 증원, 네. 전면 백지화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올 명분이 없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박다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네.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고요. 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소개해드리면 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는 결국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동될 수 있는 정책이다. 의료 수가는 찔끔 인상해주면서 그런 착취의 현장으로 스스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마 많은 전공의들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네. 전했습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협회장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기어 들어오라는 말인가 이렇게 그러네요.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전공의 입장도 들어보니까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네요. 그럼 동맹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는데 네. 의대생들의 이 동맹 휴학계는 정부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들 중에서 33개 대학 총장들이 어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는데 본격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도우려면 교육부, 복지부 차원에서 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고요. 네.
당장은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부에 요구할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 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이제는 의대 증원도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시간이 흘러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엔 사건 사고인데요.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한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가해자도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주동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또 어제는 다른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 한 수입차 전시장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해자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볼보 자동차 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가 그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라고 밝히면서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가해자들이 자신을 숨겨달라면서 서로 제보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채널 운영자는 나머지 가해자들 수십 명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신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면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가해자 명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래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지만 이렇게 가해자의 신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서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피해자는요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육군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서 이 얼차려 중대장 이긴 그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 가해자들을 먼저 보호하는 법 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소식도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최고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